조남관 검찰 대행이 역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게 맞불러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남관 검찰 대행의 역공, 감찰부를 감찰하라. 이 역습입니까? 대검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라 라고 지시했고 착수가 됐습니다. 감찰에 나섰던 대검 감찰부가 오히려 감찰을 받게 되는, 감찰이 감찰을 부르는 형국이네요. 인권정책관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법 발견 시 윤 총장을 노렸던 감찰부 법무부로 칼날이 돌아가게 된 형국인데, 혐의는 이겁니다. 감찰부가 법무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 그래서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부를 사실상 직접 지휘하는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 두 번째, 조남관 총장 대행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를 법무부가 실제로 지휘했는지 여부가 이어지고요. 세 번째, 법무부 보고 내용을 박은정 담당관이 수정을 했는지, 혹은 삭제를 지시했는지, 혹은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는지 여부. 따라서 박은정 담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인권정책특실이 오히려 대검 감찰부를 조사에 나서게 됐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자,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이제 대검에 인권정책관실이 있는데 이거는 총장 직속이 아니고요. 차장 직속이에요.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이 잠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총장 대행을 했지만 총장 대행의 그 지휘에서 명한 게 아니고 차장 직속이니까 차장 지휘에서 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인권정책관이 있고 그 밑에 인권감독 담당관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했을 것 같은데 검찰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수사가 아니고 감찰이 아니고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나 뭐 감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정도의 조사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떤 걸 전 중요하게 보냐면요.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실마리가 나오면 다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뭐 지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검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실마리나 단서가 나오면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예, 이 조사를 받게 되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오늘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행동을 벌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조남관을 패싱했다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을 한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윤 총장 직무정지 하루 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 대행의 결재 없이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을 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논란인데, 흥미로운 논란은 윤석열로 형사 입건시킨 게 아니라 성명불상자로 입건을 했다. 보통 이 형사사건 할 때 성명불상자는 실종이 되거나 아니면 변사자 등에서 나올 법한 용어인데,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그것도 대검의 감찰부장이 입건한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규정 어기고 입건했는데도 불구하고 허탕이었다는 거죠. 압수수색 청구했지만 법원은 나머지 모두 기각했다. 검찰 내부에는 무리수 두다가 헛발질했다. 오늘 사실 중앙일보에 나온 표현은 헛발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슨 볼 찼다라는 표현인데 방송용으로 적합지 않아서 저희가 헛발질했다로 수은화를 했습니다. 아니, 정익진 변호사님, 네. 성명불상자, 이건 또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성명,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는데, 아니 사실 수사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성명불상자는 거의 없을 거고, 누군가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찰부장이면 검사장급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장급인데 대검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검찰총장의 이름을 성명불상자로 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로 한 부장이 윤 총장이 직권 남용을 갖다가 했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면 윤석열 어찌 됐든지 간에 직권 남용 해가지고 입건해가지고 수사해서 처벌받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성명 불상자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예. 할 거면 자신 있게 윤석열 이름 석자를 갖다 딱 적시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저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하니까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게 오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윤 총장을 향해서 거세게 몰아붙였던 주요 장면 중에 지금 뒤늦게 알려진 한 장면인데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헛발질로 결론이 규정됐는데 이 느낌이 보세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당당하게 하든가 윤석열 밝히고 형사 입건을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저게 뭐냐라고 비판하셨잖아요. 한 조간신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을 몰래 입건했다. 하지만 이게 다 오히려 헛속으로 돌아간 사례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세간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몰래 입건했을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괜한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몰래 한 거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피의자 이름을 적시할 경우 이게 뭐 문제가 되니까 말인즉슨 보안을 위해서 그랬다고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고요. 좀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이 한 일주일간의 일련의 추미애 장관 라인에서 했다는 이런 일들이 그게 결국에는 필요한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 개혁이 없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한 거에 종합 선물 세트를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것 같고 논리를 조금 더 비약하면 왜 공수처가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이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준 대변인. 예.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예. 성명 불상자. 그렇겠죠. 가서 지금 과정들에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과정이 미비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인정을 하시니까 징계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 아니냐라고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좋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인데 그 한동수 검사가 거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이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아무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당사자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일 것이지 그것을 뭘 어떻게 숨기려고 몰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언론의 보도는 역시 언론의 보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명 불상자로 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사전 보고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검 규정상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입건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계속 법원이든 그리고 감찰이든 이 징계 과정 속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도 감찰관을 패싱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고 대검 감찰부장도 위에 분명히 차장이 있고 총장이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조직의 보고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바로 이 절차적 문제가 왔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도 결국은 성명 불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